자, 이 시간은 이제 수동태 남아있는 문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문법 중에 이제 또 옳은 거, 맞는 문장 찾는 거예요. 자, 1번은 anything에 any라고 있고 can't에 not이 이렇게 있죠. any가 not보다 앞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not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이렇게 고쳐요. not을 앞으로 보내서 any와 합치면 no가 되죠. 그리고 thing과 합쳐진 단어가 바로 nothing. 그래서 nothing can be seen in the sky. 이렇게 쓰면 맞아요. 다음에 2번이 옳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을 또 안 본 학생들은 이제 당황할 텐데 2번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는 3번, 4번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프로포즈가 제안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대절에 should를 쓴다. 그래서 이제 동사 원형을 쓴 건데 이것만 확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해야지. 주어는 돈, 여기는 소비하다니까 돈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spend의 목적어가 돈이었던 거니까 돈이 주어가 되면 spend는 수동으로 써야 돼요. be spent. 그리고 여기는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써서 spend를 be spent로 고쳐야 맞아요. 다음 4번. never가 이제 빈도부사 자리 비동사 뒤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고 here를 수동태로 쓴 거죠. 그러면 to가 살아나야지. 여기 to를 써야지 맞아요. 자, 그래서 3번과 4번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2번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어도 2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2번은 이제 전치사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고 해석상으로도 중요해요. 표현을 외워놓으세요. be starved to death 이렇게 굶어 죽다 이렇게 외워요. be starved to death. starve를 수동태로 쓰고 전치사 to를 쓰고 뒤에 death. 뜻은 굶어 죽다. 그녀는 굶어 죽었다. 다음 1번 우리 좀 전에 좀 자세하게 했던 문장과 비슷한 건데 여기 완료형을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제보다는 한 시제 과거구나. 그럼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내용상 이게 과거의 내용이었겠구나 라고 이제 알면 되고요. 요 사이에는 by them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 버려야 돼요. He killed himself. 그가 자살했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said를 told로 고쳐야 맞는데 요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2번은 잠시 두고요. 그 다음에 3번 notice가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썼는데 동사 원형이 바로 왔죠. 틀려요. to를 써야지. 그 다음 4번도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요걸 단순하게 풀면 pay는 지불하다라는 타동사니까 타동사가 수동태가 된 건 좋은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다 to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to를 쓰게 되면 요게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그 여자는 그 문제에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to를 써 넣으면 맞아요. 그러면 요 2번을 잠깐 보세요. 2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요. 화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론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걸 떠올려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They said to them, the children. 그들은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 Don't go. 이제 내용은 좀 추가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Don't go near the water. 이런 문장이 왔다고 해요. 물 근처에 가지 마라. 라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런 류의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용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화법이거든요. 그럼 이걸 간접화법으로 바꿔봐라. 화법에서 배운 거예요. 명령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면 일반적인 명령일 때는 say to를 tell로 고쳐요.
강한 명령일 때는 order를 쓰는 거고, 충고하는 내용이면 advise를 쓰는 거고, 나중에 이제 화법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say to를 tell로 고치고 과거니까 told. 듣는 사람은 그대로 내려다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명령문을 여기다 내려다 쓰면 되는데 요 인용보를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게 명령문이죠. 그러면 to 부정사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to go near the water. 그런데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앞에다 not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들은 그 아이들에게 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이 문장이 나와요.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the children이 주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BPP were told.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내리면 되죠. Not to go near the water. 그리고 they는 뒤로 빼서 일반인으로 생략.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것만 시제를 과거 완료로 고쳐서 had been 이렇게 고쳐버리면 아까 요 문장 있죠? had been said. 여기가 said가 틀렸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told. 자, 이걸 이렇게 쭉 적어놓고 애초부터 그냥 여기를 과거 완료로 놓고 문제를 풀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say가 tell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다음. 이제 어법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 중에 약간 자신이 없는 문장들은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태 문장인데 해설을 해도 아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여러분들이 고치는 연습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뭔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냥 요 자체만 놓고 익숙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첫 문장. 요게 수고예요. come by. 그리고 by와 by가 나란히 나와도 되냐, 전사가 겹쳐와도 되냐. 상황에 따라서는 겹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힘과 by는 요렇게 한 덩어리 말이고 come by에 목적어 없는 것 뿐인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없는 것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사가 수동태가 돼도 전사의 목적어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주어 자리로 가 있는 거니까. come by는 뜻이 얻다란 뜻이에요. 얻다, 획득하다. 그는 이 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아요. 이 책은 그에 의해서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그래서 1번은 완벽하게 맞고, 다음에 2번은 넘어가고 3번 wash를 수동태로 쓴 상태에서 과거 진행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차는 그에 의해서 씻겨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차되어지고 있었다. 그가 그 차를 세차하고 있었다. 해서 완벽하게 맞는 문장. 다음에 4번 had better 뒤에는 동사 원형. 그런데 이게 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 이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근데 to가 생략된 것뿐이니까 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한 장소에 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자, 답은 2번이에요.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라는 뜻으로 자동사예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다. 그냥 능동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was를 없애면 되고 last night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occur를 계속 과거형으로 쓰면 돼요. An accident occurred last night. 어떤 사고, 한 사고가 어젯밤에 발생했다. 정답은 2번. 다음에 2번. 여기 blown off라는 단어가 이제 수동으로 써졌는데 원형이 blow off예요. 이건 뜻이 불어 날리다. 바람이 주어, 바람이 내 모자를, 바람이 내 모자를 불어서 날려버렸다. 원래는 이 문장이거든요. 이거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연결된 수고예요. 그러니까 모자가 주어가 되면 이 단어를 BPP, off는 그대로 가고 주어 뒤로 빼서 by the wind.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blow off라는 수거를 하나 외워두세요. 불어 날리다.
바람이 내 모자를 불어날렸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 다음에 2번.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 불리워집니까? 콜이라는 오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what이 주격 보어예요.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 불리워집니까? 다음에 3번. 의문문 수동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요것만 보고서 맞았냐 틀렸냐는 좀 갈피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능동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라고요. 의문문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하려면 기억나나 보세요. 첫 번째, 의문문을 먼저 평서문으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수동을 능동태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의문문으로 고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의문문 능동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정확해지면 이 문장이 맞다? 그러면 이 문장도 맞구나.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은 write이 수동태로 나왔다는 거의 핵심이에요. 주어는 소설책이고, 그리고 시제는 현재 진행형. 새로운 소설이 그에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4번이 왜 틀렸냐면 run over가 차에 치다거든요. 근데 run over는 차가 치다예요. run over는 구조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예요. 근데 여길 보니까 차가 나오고 I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는 차, 그리고 I가 이렇게 목적어가 돼야 돼. 차가 I를 쳤다. 시제를 무시하고 그냥 문장을 바꿀 테니까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써져 있던 능동태 문장인데 run over가 자동사 전치사로 연결된 하나의 수거기 때문에 차가 아이를 쳤다. 이렇게 쓰면 능동이거든요.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child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주어가 되고, 시제가 현재라고 하고, is 한 다음에 run, ran, run, 과거분사 run, 그리고 한 단어로 보는 over를 쓴 다음에 by a car 이렇게 써야지. by가 빠졌죠? 여기다 by를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내용을 맞춰서 능동태나 수동태로 고쳐줘 봐야 원래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판단이 되니까 이런 연습을 꼭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 다음 3번 문제. 좀 전에 문제 풀 때 give라는 단어가 수동태가 됐을 때 사물이 주어면 사람이 남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남았을 때 앞에 to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to를 없애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내용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1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다음에 2번. 원래는 요 수거가 이 수거가 아니고 원래는 이거예요. speak well of. 자동사, 부사, 전치사로 연결된 하나의 수거예요. 그리고 뜻은 뭐뭇을 칭찬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용상 여기 my teacher가 있고 she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내 선생님, 그 다음에 그녀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녀를 칭찬했다. 이러면 내용이 맞죠. 이거는 수동태로 고치면 그녀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she. 그 다음에 수동태로 고치는데 현재 시제라고 하고 is spoken.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쫙 하나의 동사로 간주해서 한 단어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선생님을 뒤로 빼서 by my teacher 이렇게 써주면 맞는 거죠. 이 문장이 맞는 거지 왜 이 문장이 맞냐? 뭔 얘기냐면 여기서 where의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원칙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예외로 where이라는 부사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더 많이 써요. where를 비동사와 과거분사 사이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다.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정확하게 맞아요. 3번. 여기 필이라는 단어는 이제 F가 아니고 P예요. 그래서 이거 지각동사 느끼다라는 필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다라는 일반 동사.
그러면 오렌지가 껍질을 벗긴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오렌지가 껍질이 잘 벗겨진다. 수동으로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장 조심해야 돼요. 필은 벗기다라는 뜻이지만 수동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수동으로 안 써도 이렇게 써도 수동의 의미가 성립이 돼요. 이 오렌지는 껍질이 잘 벗겨진다. 해서 3번도 맞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문장들 몇 개 쭉 적어놓고 그건 꼭 형태는 능동이지만 내용은 수동이다. 꼭 기억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Any가 부정어 never보다 앞에 왔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치냐면 never를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never를 두 단어로 쪼개면 not ever거든요. 그럼 not을 앞으로 보내고 여기는 ever만 남겨요. 그리고 not을 앞으로 보내서 여기 any를 no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웠던 그 부정문 수동태에서 배웠던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는 어떠한 시도 쓰여진 적이 없었다. 나는 시를 한 편도 쓴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답은 4번.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능동으로 고치는 연습을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정문 수동태 공부 다시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C번까지 했고, 이제 D번부터가 또 이제 문장 분석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독해 공부에 바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00에다 s를 붙였거든요. 그럼 이건 막연한 수를 뜻해요. 그러면 수백여 채의 집과 건물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은 주어. 그 다음에 BING니까 동사. destroy를 과거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by의 목적어인데 여기가 이제 책에 저 오타니까 요거 좀 정정 좀 하세요. 요게 톰이 아니라 스톰이요, 스톰. 태풍. 여기 S자가 잘못 빠져버렸으니까 요거 이제 정정하고요. 그러니까 tropically, 이게 tropically도 여기다 L자를 하나 더 쓰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L자를 하나 더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명사니까 tropical, Y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대 폭풍 이렇게. by의 목적어는 바로 열대 폭풍 여기까지. 그 tropically에서 Y자 빼고 그다음에 톰이 아니라 storm. tropical storm 열대의 폭풍. raging은 이제 열대 폭풍을 수식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which 이하는 관계대명사로 요 storm이라는 것을 선행사로 할 거고요. later는 부사. 후에, 나중에라는 부사. 그러면 which 뒤에는 developed라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나중에 허리케인이라는 더 큰 폭풍으로 발전을 할 열대 폭풍에 의해서 수백여 채의 집과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그럼 이제 분석은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오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정정을 했고, 자, 여기서 주어가 집과 건물. 근데 이건 파괴하다죠? 집과 건물을 파괴한 거지. 폭풍우가 아주 강한 폭풍, 강한 태풍이 집과 건물을 파괴한 거죠. destroy의 목적어가 집과 건물이에요. 집을 파괴하다, 건물을 파괴하다. 그러면 집과 건물이 주어가 됐으면 destroy는 수동으로 써야지. BPP. 여기를 destroyed 이렇게 고치세요. 답은 2번. 여기 by가 또 힌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D번 정답은 2번. D의 1번은 2번. 다음 2번. A number of는 일단 맞다고 하면 man이랑 동의어니까 반드시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a number of가 이렇게 political prisoners를 수식. 정치 죄수, 정치적 죄수들이니까 정치범들 말하는 거예요. 많은 정치범들은 그리고 이제 will be ing에서 미래 진행형이 왔고 within이 전치사니까 뒤에 few days까지가 통째로 목적어. 며칠, 다음 며칠 이내에 릴리스 되어질 거다. 근데 이 릴리스라는 게 뜻이 뭐냐면 풀어놓다. 대표적인 뜻이
결론은 자유롭게 하다, 석방시키다예요. 그러면 정부가 정치범들을 풀어놓다.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범이 주어가 되면 석방시키다는 수동이 돼야지. 3번이 정답이에요. be released.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릴리스의 뜻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릴리스도 독해하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얼마 전 경찰 기출이기도 해요. 대신 그때 릴리스는 뜻이 뭐였냐면 음반을 발매하다라는 뜻으로 발매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음반을 발표하다 할 때 발표하다. 3번 일단 문장 분석부터 in Liberia, 라이베리아라는 이제 나라 이름이고요. 요거 부사고요. 여기 were used가 동사니까 the radios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o promoting 나왔는데 요 1번, 2번이 맞다면 be used to in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맞다면 뜻이 이래야 돼요. 뭐뭇에 익숙하다. 다음 the message, 메시지를 선전한다. 그 다음에 and 나왔죠. and 뒤에 명사 나왔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 평화. 그러면 reconciliation, and가 연결하는 건 평화와 화해. reconciliation은 화해라는 뜻의 추상명사. 근데 뭐 뜻을 몰랐어도 그냥 마지막 요거 보고서 그냥 명사구나 요렇게만 알아도 분석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nd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그리고 potential voter, 잠재적 투표자들에게 알린다. about의 목적어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은 했고 여기 and가 연결하는 게 여기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쭉 올라와서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4번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 2번이 답이거나 4번이 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번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쪽에 동사랑 관련되는 건 내용이 요게 내용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ing가 붙었는데 여긴 동사 원형이니까 요 내용이 맞다면 4번이 틀린 거고요. informing 이렇게 4번의 내용이 맞다면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좀 전에 be used to ing 이러면 익숙하다인데 바로 이거랑 연관되는 문제예요.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러면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뜻을 몰라서 그냥 라디오라고 해석했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 radio 요 단어에는 요 뜻이 들어있어요. 무선통신. 자, 그러면 이제 뭐 무선통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 보세요. 최근에 리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최근에 리베리아라는 지역에서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전을 해 광고한다고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전을 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관하여 잠재적인 투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선 통신이 사용되어졌다. 이래야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선전을 하고 그리고 투표자들에게 선거에 관하여 알리기 위해 무선 통신이 사용되어졌다. 무선 통신은 선전하는데 익숙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내용이 맞죠? 그래서 바로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promoting이 아니라 promote 동사 원형을 써서 요 형태와 맞춰야 내용 성립이 이렇게 돼요. 선전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이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동명사를 동사 원형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ing는 뜻이 정확하게 외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거지 뜻이 불완전한 상태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4번. 분석을 하면 요것도 안 외워진 학생들은 빨리 암기해야 돼요. thanks to는 두 단어 합쳐서 전치사. 뭐뭐 덕택에란 뜻으로.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백신이 명사니까 앞에 분사, 그 앞에 부사. 새롭게 발명되어진 백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구. 또 liver disease. 요 liver는 명사일 때 간이에요. 간 질환. 이게 주어. 그 다음에 has been disappeared가 동사. 요건 부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은 간단히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disappear는 사라지다예요. 그러면 간과 관련된 병이 지금은 사라졌다. 새롭게 발명되어진 백신 덕택에. 그러면 사라지다는 자동사 아니에요. 수동태가 되면 안 되지. bene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has disappeared.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학생들은 문제 풀 때 막 다른 데다가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뜻이 이거니까 자동사구나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이제 4번 문제는 아주 쉽게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엔 또 수동태의 마지막 문제는 요 5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업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둬야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문법 부분이 바로 6장, 7장, 8장이거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신감이 생기면 뒤쪽에도 약간 어려운 단원이 간간히 나오지만 이것에 비하면 내용도 많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이것보다는 어렵다고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의 관건은 결론은 자신감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6, 7, 8장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암기사항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암기사항은 어휘와 관련되는 거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둬야 되고 독해를 하다가 이런 게 암기가 안 돼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이 시간까지 수동태까지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정확한 부분, 자신 없는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만 해놓고 들어가면 안 되고 6장에 대한 이론 공부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부정사 이론 공부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서 또 잘 생각 안 났던 것들은 또 추가로 체크해놓고 끝나고 나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들 하세요. 자, 5번. is가 동사라는 게 분명하니까 the brief Alaska summer가 주어. 그 다음에 is accompanying이 동사. 그리고 by의 목적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astounding change. 요 astounding 다음에 change 나왔으니까 by의 목적어 일단 끝났고 in the flora and fauna. 요 단어는 뜻을 몰라도 그냥 요 단어도 마찬가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럼 and가 연결하는 게 이 두 개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만 넣으면 플로라는 식물이에요. 파우나는 동물. 그리고 이제 플로라와 파우나가 거의 같이 써요. 그래서 그냥 동식물 이러면 되고. 툰드라는 아주 추운 땅, 얼어붙은 땅, 동토대, 기후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아주 추운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툰드라의 동식물에서의 어스타운딩한 변화에 의해서 뭐뭐 했다. 그러면 여기 in이라는 전사부터 또 끝까지가 하나의 부사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분석은 됐죠. 근데 바로 accompany라는 단어는 동행하다, 뭐뭐를 수반하다라는 뜻의 완벽한 타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by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수동태로 고치세요. accompanied. 그러면 원래는 이러한 두드러진 변화가 짧은 알래스카의 여름을 동행한다. 부드러운 이 두드러진 변화가 알래스카의 여름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알래스카의 여름이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accompany를 수동태로 쓰면 되죠. 그리고 주어를 뒤로 빼서 by 플러스 목적격. 그러니까 이걸 과거분사로 고쳐버려야 요랬던 삼형식 문장의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2번을 과거분사로 고치면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 문제까지를 이제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6장의 부정사부터. 그래서 이제 부정사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보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